자,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 양자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네 가지 양자수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35쪽입니다. 주양자수는 심볼로 n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양의 정수 1, 2, 3, 4, 5와 같은 값을 취할 수가 있고 주양자수는 오비탈의 에너지 크기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입니다. 그리고 오비탈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로 각운동량 양자수, 부양자수 L 값은 0부터 시작해서 n-1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각운동량 양자수는요, 오비탈의 형태를 결정하고 핵을 기준으로 해서 전자가 어느 방향으로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방향성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양자수 ML 값은 각운동량 양자수 값에 따라서 결정되죠. 0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쭉쭉쭉 가서 플러스 마이너스 L까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운동량 양자수가 2다라고 하면은 자기 양자수 ML 값은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 양자수는 핵을 기준으로 해서 전자가 어느 방향에 존재할까라고 하는 공간적인 배양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스핀 양자수 값은 ms 값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양자수의 양자라고 하는 개념을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불연속적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정해져 있는 어떤 룰에 의한 값을 가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주양자수도 인접한 수의 값 사이에는 얼마만큼 차이? 1. 각운동량 양자수도 인접한 수 값의 차이는 1. 자기 양자수 값도 0과 플러스 1 간의 1만큼 차이 나고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1 그리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의 차이 값이 1. 그렇다면 스핀 양자수 값도 마찬가지로 1만큼의 차이가 나면서 스핀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한 개는 플러스 한 개는 마이너스의 값을 가진다면 각각 얼마의 값을 가질까요? 예. 플러스와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서 1만큼 차이 값을 나타내려면은 한 개는 플러스 2분의 1, 한 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양자라고 하는 개념이 불연속적이면서 정해져 있는, 여기서는 이제 1만큼의 차이가 난다는 그런 이 룰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연속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양자수 1과 2 사이에 어떤 값도 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수의 개념으로 보면은 1과 2 사이에 무한대 가지만큼의 숫자가 끼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2와 3 사이 값 사이에도 어떤 값도 중간에 존재할 수 없고 딱 2 다음에는 3, 3 앞에는 2. 그리고 각운동량 양자수도 마찬가지죠. 0과 1 사이에 어떤 값도 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다. 그게 바로 불연속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네 가지 양자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앞에서 배웠어요. 오비탈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주양자수, 각운동량 양자수, 자기양자수입니다. 즉 오비탈은 주양자수, 각운동량 양자수, 자기양자수의 조합에 의해서 묘사가 되고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주양자수, 각운동량 양자수, 자기양자수의 양자수의 조합에 의해서 오비탈이 묘사가 되기 때문에 오비탈은 주양자수, 각운동량 양자수, 자기양자수 값에 따라서도 결정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비탈의 에너지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요, 주양자수와 각운동량 양자수까지입니다. 오비탈의 에너지 크기를 결정한다. 주양자수는 오비탈의 에너지 크기를 좀 크게 분류를 하는 거고, 각운동량 양자수는 오비탈의 에너지 크기를 좀 더 세분화해서 결정하죠. 자기양자수는요, 오비탈의 공간적인 배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비탈의 공간적인 배양을 결정하는 양자수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여러분 교재 35쪽 밑에 보니까 예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의 양자수 조합 중에서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르라 라고 했죠. 먼저 기억. n값이 3인 경우에 그때 각운동량 양자수 L값은 어떤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L값은 0, 그리고 3 빼기 1이니까 2까지 값을 가질 수 있죠. 0, 1, 2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0, 1, 2까지니까 0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죠. 근데
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이 0, 1, 2 중에 가능한 거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L 값이 0일 때 가능한 한 이 자기 양자수 값은 오로지 0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기 때문에 틀렸죠. 니은 주양자수가 3일 때 가능한 한 각 운동량 양자수 값은 0, 1, 2의 세 가지만 가능한데 여기서는 3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디귿 주양자수가 3일 때 가능한 각 운동량 양자수 L 값은 0, 1, 2의 값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한 개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L값 각 운동량 양자수가 1일 때 가능한 한 자기 양자수 값은 0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1 세 가지인데 플러스 1의 값을 가지니까 디귿의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우리 열 주양자수가 4일 때 가능한 한 각 운동량 양자수는 0, 1, 2 그리고 4 빼기 1하면 3까지죠. 3까지의 4가지 값을 가지고 있어. 그 중에 지금 L값이 2라는 거죠. 또 L값이 2인 경우에 즉 각 운동량 양자수가 2일 때 가능한 한 자기 양자수는요. 0,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L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총 몇 가지? 5가지 가능하죠. 그 5가지 중에 마이너스 1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열의 설명이 옳죠. 따라서 이 예제에서는 디귿과 리얼이 옳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36쪽에 하면은 유효핵전화 그리고 매듭면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같이 공부해 볼까요? 유효핵전화라고 하는 것은 원자과 전자가 원자의 중심에 있는 핵의 전하를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리튬 원자를 가지고서 설명드립니다. 리튬 원자다라고 하면은요, 이 리튬 원자 핵이 중심에 있고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한 개,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존재를 하죠. 이 전자는 핵하고의 인력이 작용하는데 그때 핵하고의 인력이 작용할 때 방해를 하는 요소가 있어요. 누가 방해를 합니까? 이 중간에 앞에 있는 이 전자들이 이 바깥쪽에 있는 전자하고에 뭐가 생겨요? 반발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발력이 생기면서 방해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은 이 전자는 핵하고의 인력에다가 전자 간의 반발력을 고려한 알짜 인력을 느끼겠죠. 반발력을 고려한 인력뿐만 아니라 전자 간의 반발력까지 고려한 반발력을 고려한 알짜 인력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원자과 전자가 그 앞에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하고의 반발력까지를 고려한 핵 간의 알짜 인력의 정도를 우리는 유효핵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이 핵전하 값이라고 했을 때는요, 실제로 전자 간의 반발력을 고려해야 되고 전자 간의 반발력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시하냐면은 가리움 효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리움 효과에다가 밑줄 긋고 그 밑에다가 적으시기를 전자 간의 반발력 효과라고 표시를 하십시오. 유효핵전하는 영어로 하면 effective 핵전하. 실제 핵전하는 전자 간의 반발력을 고려하지 않고 핵의 양전하에 의해서 결정되는 전하값입니다. 그리고 전자 간의 반발력, 일렉트론 쉴딩 효과죠. 그거를 빼게 되면은 실제 유효핵전하가 나타나는데, 자, 여기서는 3주기 원소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이 되고 있죠. 3주기 원소를 기준으로 해서 11번 소듐부터 12번 마그네슘, 13번 알루미늄, 14번 규소, 15번 인, 16번 황, 17번 염소, 18번 아르곤까지 원자 번호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원자 번호는 대문자 Z로 표시하죠.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핵의 양 전환이 커지고 핵이 전자를 더 세게 끌어당겨서 반지름은 점점 더 작아지겠죠.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는요, 분명히 이 원자 번호가 커짐에 따라서 전자수가 많아지니까 전자 간의 반발력에 의해서 핵으로부터 더 멀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 멀어지고 있어요. 원자가 전자하고 핵하고의 평균적인 거리인 원자 반지름은 갈수록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왜 작아질까요? 핵의 양 전하량 값이 커지기 때문에. 핵의 양성자 수가 많아지면 핵의 양 전하량이 커져서 전자를 세게 끌어당기죠. 그래서 반지름이 작아질 뿐만 아니라 전자 간의 반발력을 고려한 유효핵 전하값도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더라. 유효핵 전하가 완전히 직선 그래프는 아니지만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유효핵 전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유효핵 전하는 첫 번째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대문자 Z인데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유효 핵 전하는 이펙트 핵 전하에서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우리가 또 줄여서 이렇게 에스테리스크 표시를 하죠. 유효 핵 전하는 커지더라. 그리고 유효 핵 전하 값은요. 전자 껍질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자, 18번 아르곤에서 몇 번? 19번 포타슘으로 딱 넘어가면은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죠. 전자 껍질 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원자가 전자가 더 바깥쪽 전자 껍질로 갔어요. 그렇게 되면 그 전자는 핵하고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죠. 핵하고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유핵 전하가 뚝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유핵 전하 값이 감소하게 되더라. 이렇게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는 순간,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는 순간 유효 핵 전하 값은 아주 크게 감소가 되더라. 그리고 세 번째 요소가 또 있어요. 세 번째 요소. 똑같은 이 일족 원소, 소디움과 똑같은 일족 원소, 포타슘을 비교했을 때, 소디움이 유핵 전하가 클까요? 포타슘이 더 클까요? 포타슘이 약간 더 커요. 왜냐면은, 소디움은 원자 번호가 11번, 핵의 양성자 수가 11개죠. 포타슘은 원자 번호가 19번, 핵의 양성자 수가 몇 개? 19개이기 때문에, 핵의 양자라는 값이 굉장히 크죠. 얼마만큼 큽니까? 8만큼 크기 때문에 유핵 전하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요소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이렇게 같은 족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는 대문자 Z입니다.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유핵 전하 값이 약간씩 크더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는데 크게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내용,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이 그림 밑에 기억, 니은, 티귿 중에서 크게 이 첫 번째 내용, 기억의 요소와 그리고 니은의 요소 두 번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핵 전하는 증가합니다. 두 번째로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면서 유효핵 전하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일이 나타나요. 세 번째로 일반적으로 이 같은 족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소듐보다 포타슘 핵의 양성자 수가 8개나 많고 따라서 그것 때문에 원자 번호가 더 큰 포타슘의 유핵 전하가 소듐 NA보다는 조금 더 크게 나타나더라 라고 정리하십시오. 여러분들 교재 36페이지 중간에 괄호 2번 이번에는 매듭면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죠. 매듭면이 크게 무슨 매듭면과 무슨 매듭면으로요? 네, 매듭면이 각 매듭면과 방사상 매듭면으로 저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각 매듭면과 방사상 매듭면으로 분류. 먼저 매듭면의 정의가 뭐냐? 매듭면은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0인 면입니다. 매듭면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인 면, 이것을 우리가 매듭면이라고 하죠. 이 매듭면은 크게 지금 보니까 두 종류로 나뉘고 있네요. 각 매듭면과 방사상 매듭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각 매듭면과 방사상 매듭면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때 각 매듭면은 일단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제로인 면은 면인데 어느 위치를 포함한다고요? 핵의 위치를 포함하고 있죠. 원자 핵의 위치를 포함하는, 핵의 위치를 포함하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제로인 면인 매듭면, 이걸 우리가 강매듭면 합니다. 방사상 매듭면에서 이 방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구라고 표현하죠. 구, 스피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구 형태의 매듭면이에요. 구 형태의 매듭면이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핵의 위치가 여기다라고 하면은 핵의 위치로부터 방향과 상관없이 모든 방향으로 거리가 R인 위치, 그리고 거리가 R인 위치. 하여튼 거리가 R인 위치만 되면은 3차원적으로 어느 점에 도달하든지 여기서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제로인 면. 이렇게 따지면은 3차원적으로 어느 위치 방향으로든지 하여튼 거리가 R의 위치에만 도달한다면은 그 점들을 3차원적으로 다 모으면 무슨 형태가 됩니까? 구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거를 구 매듭면이라고 하고, 이 방사상 매듭면, 구 매듭면이라고 하는 것은 핵을 기준으로
어떤 거리 R의 위치에 도달하였을 때 또를 도달하면은 전자 발견 확률이 제로가 됩니다. 전자 발견 확률이 0인 면에 해당이 되는데 해결 기준으로 뭐라고요? 3차원적으로 모든 방향이에요. 3차원적으로 어떤 거리 R이다 라고 하는 것은 3차원적으로 모든 방향으로 하여튼 거리 R의 위치만 딱 도달하면은 전자가 발견 확률이 제로인 어떤 점들이 되고 그 점들을 모은 면이 바로 방사상 매듭면, 구매듭면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제로인 면은 핵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매듭면이라고 하는데 크게 강매듭면과 방사상 매듭면이라고 나타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매듭면은 크게 강매듭면과 방사상 매듭면으로 나타나는데 그때 방사상 매듭면이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어떻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까? 방사상 함수가 제로인 면이다. 여러분들 방사상 함수가 제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 없이 방사상 매듭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각 함수가 제로인 면이 강매듭면인데 이렇게 매듭면은 방사상 매듭면과 강매듭면 두 종류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죠. 방사상 매듭면의 수는 쥐양자 수가 빼기 각 운동량 양자수 빼기 1입니다. 그리고 강매듭면은 L값과 똑같습니다. 즉 부양자수 각 운동량 양자수 값과 똑같죠. 여러분들 교재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들었었어요. 여러분들 교재 어디서 설명했냐면은 33쪽에 각 운동량 양자수 이야기했죠. L값의 숫자 0, 1, 2, 3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각 매듭면의 숫자라고 했고요. 그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방사상 매듭면의 수는 N 빼기 L 빼기 1이고 그리고 각 매듭면은 바로 L값 그 자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매듭면 먼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L값이 0이다 라고 하면은요 이게 S 오비탈인데 각 매듭면의 수가 0개예요. 각 운동량 양수 값이 1이다 라고 하면 P 오비탈인데 그 각 매듭면의 수가 1개라는 거죠. 그리고 L값 각 운동량 양수가 2라고 하는 것은 D 오비탈인데 그것은 각 매듭면의 수가 몇 개라는 거예요? 2개라는 거죠. 여기서 D 오비탈에 대해서만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D 오비탈 중에서 dxy 오비탈, dyz 오비탈, dzx 오비탈, 그리고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은 모두 네잎클로바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각 매듭면의 수가 2개가 맞아요. 그런데 dz제곱 오비탈은 각 매듭면의 수가 1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dz제곱 오비탈은 G축을 따라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R형 형태로 표시가 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X축, Y축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도너커리 형태로 또 매듭면이 존재하죠. 각 매듭면은 핵의 위치를 포함하면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제로인데 dxy 오비탈이다 라고 하면은요 X축, Y축 사이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제로인 면이고 그렇게 보니까 핵의 위치를 포함하는 각 매듭면은 1개, 2개 맞잖아요.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2개가 맞는데 여기서는 핵의 위치를 포함하는 각 매듭면이 어떤 식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을까요? 예, 이렇게 콘 형태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콘 형태로 들어왔다는 걸 연장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연장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 한 개, 밑에 한 개가 아니고 요거 전체가 그냥 한 개짜리예요. 그래서 이 dz제곱 오비탈은 이렇게 각 매듭면은 예외적으로 한 개고 나머지 dxy, dyz, dzx,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만 각 매듭면이 2개다라는 식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방사상 매듭면, 구 매듭면의 숫자를 암기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까요? N값이 1일 때는 1S 오비탈만 있어요. N값이 2일 때는 2S, 2P, N값이 3일 때는 3S, 3P, 3D, N값이 4일 때는 4S, 4P, 4D, 4F, 그리고 N값이 5일 때는 5S, 5P, 5D, 5F, 5G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S 오비탈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S 오비탈은요, 1S 오비탈부터 있죠. 1S, 2S, 3S, 4S, 5S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개부터? 0개부터 시작해서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그 다음에 P 오비탈은 1P 오비탈 없어요. 2P 오비탈부터 있죠. 그래서 2P 오비탈부터 0개, 1개, 2개, 3개, 4개. D 오비탈은 2D 오비탈도 없고 1D 오비탈도 없죠. 3D 오비탈, 4D 오비탈, 5D 오비탈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또 몇 개부터?
0개, 1개, 2개, 3개. 그리고 F 오비탈은 3F 오비탈 없죠? 2F 오비탈 없죠? 4F 오비탈 붙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0개, 1개, 2개. 이것들이 바로 이 공식에서 구한 이 방사상 매듭면의 숫자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이렇게 암기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37쪽을 보니까 섹션 14 다전자 원자의 전자 배치 원리가 나왔습니다. 수소 원자는 핵을 기준으로 해서 전자가 한 개만 존재합니다. 그걸 우리는 1전자계라고 하죠. 1전자계는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주양자수 값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그런데 헬륨 원자와 같이 전자가 2개 이상인 다전자계에서는 전자 간의 반발력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주양자수뿐만 아니라 뭐에 따라서도 같이 결정됩니까? 각 운동량 양자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죠. 자, 이렇게 전자가 2개 이상인 다전자 원자들의 경우에 전자를 채울 때는 어떤 방식으로 채울까?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우프바우 원리라고 하는 거. 아우프바우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하면 빌드업이에요. 한자로 하면은 축조, 이 성을 쌓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후트의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이죠.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원칙에 따라서 전자를 각각의 오비탈에 채우게 되는데, 첫 번째 아우프바우 원리부터 이야기해보죠. 아우프바우 원리의 핵심적인 내용은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전자가 어디부터 채워진다고요? 전자는 오비탈에 존재하는데 에너지 준위가 더 낮은 오비탈부터 채워지더라. 그리고 아우프바우 원리의 2번째예요. 그럼 어느 오비탈이 에너지 준위가 낮을까? 1s 오비탈이 제일 낮아요. 그 다음에 2s, 2p 중에서는 2s가 더 낮아요. 3s, 3p, 3d 중에서는 3s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3p, 3d인데 4s 오비탈이 3d보다도 더 낮네요. 이런 걸 어떻게 구분을 할까? 바로 이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이 37페이지 이 오른쪽을 보니까 이런 대각선 형태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대각선법이라고 하는데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1s, 그 다음에 2s, 2p가 에너지 준위 똑같아요. 3s, 3p, 3d가 똑같아요. 4s, 4p, 4d, 4f가 똑같아요. 근데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는 2s, 2p가 에너지 준위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2s, 2p 어긋나요. 3s, 3p, 3d, 3s보다 3p가 더 높고 3d가 또 더 높죠? 4s, 4p, 4d, 4f보다 어때요? 4s보다 4p가 더 높고 4p보다 4d가 더 높죠? 4d보다 4f가 더 높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더 높은데 이거를 대각선법으로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쭉쭉 긋어나가서 여기에 전자가 첫 번째로 채워지고 그 다음에 2s, 그 다음에 2p, 3s, 그리고 3p, 그리고 3d 채워지기 전에 4s, 그리고 3d, 4p, 5s 채워지고 난 다음에 4d, 4d, 5p, 6에서 채워지고 4f 이런 식으로 전자가 채워지는 순서가 오비탈에 결정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1s, 2s, 2p, 3s, 3p, 4s, 3d, 4p, 5s, 4d, 5p, 6s, 4f, 5d 이런 순서로 전자가 채워지고 여기가 에너지 준위가 제일 낮아요. 전자가 나중에 채워지는 오비탈들이 원자 상태에서 에너지 준위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자, 다시 아우프바우 원리를 정리합니다. 아우프바우 원리는 크게 2가지예요. 각각의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질 때는 어디부터 전자가 채워진다? 에너지 준위가 낮은 데부터 채워진다. 그러면 에너지 준위가 낮은 것을 다전자 원자의 경우는 어떻게 구하느냐면은 대각선법에 의해서 보니까 1s 오비탈이 에너지 준위가 제일 낮더라.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더 높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전자 원자의 전자 배치 원리 2번째는 훈트의 규칙입니다. 전자의 에너지 상태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에너지 준위를 결정하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결정하는 것이 주양자수와 각 운동량 양자수죠. 그러니까 주양자수도 서로 같은 오비탈이에요. 각 운동량 양자수도 같은 오비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비탈들은 에너지 준위가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에너지 준위가 똑같은 오비탈이 한 개가 아니라 2개 이상이 될 때는 어떻게 채운다고요? 각각의 2개씩 채우고 나중에 또 1개 채우고 이런 게 아니라 각각 1개씩 먼저 채운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쌍으로 채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오비탈에 전자가 2개 존재할 때 전자 간의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개씩 먼저 채운다는 원리입니다.
탄소 원자의 예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37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자, 탄소 원자를 볼까요? 이 전자 배치는 바로 다음에 나오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탄소는 6번 원소예요. 6번 원소니까 바닥 상태, 원자 상태에서 전자수도 몇 개일까요? 예, 전자수도 6개가 존재하겠죠. 전자수 6개 존재하는데 1의 오비탈에 전자 2개가 채워졌어요. 그 다음에 지금 바로 앞에 아우프바울리 했던 바에 의하면은 2s 오비탈에 전자 2개 채워지죠. 그리고 2s 오비탈 다음에 어디 채워집니까? 2p 오비탈에 채워지는데, 자, 2p 오비탈은요, p 오비탈이 이 자기양자수를 고르면 2px 오비탈, 2py 오비탈, 2pz 오비탈 이런 식으로 세 종류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때 2px 오비탈에 2개가 먼저 다 채워지느냐? 안 그러면은 2p 오비탈, 2px 오비탈, 2py 오비탈, 2pz 오비탈에서 이 3개 오비탈 중에 각각 한 개씩 먼저 채우느냐. 한 개씩 먼저 채워진다는 거죠. 왜냐면은 같은 한 오비탈에 전자가 2개가 존재하면은 전자 간의 반발력이 크죠.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2px 오비탈은 전자가 주로 어느 축을 따라서 x축을 따라 존재하죠. 2py 오비탈은 전자가 주로 y축을 따라 존재하고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적인 배양이 다르기 때문에 반발력이 최소화될 수 있죠. 이런 원리를 뭐라고 합니까? 훈트 기치. 그래서 지금 2px, 2py, 2pz와 같이 주양자수 2라고 하는 것은 n값이 2입니다. 그리고 p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l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1이라는 거죠. 그런 오비탈이고 여기서는 자기양자수가 달라요. 적어도 주양자수와 각 운동량 양자수가 같으니까 2px와 2py와 2pz는 n의 준위가 같죠? 그런 오비탈이 2개 이상일 때는 반드시 전자를 2개를 먼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한 개씩 먼저 채우고 나중에서야 어때요? 쌍으로 채운다는 원리. 이게 바로 훈트의 규칙입니다. 자, 훈트의 규칙은 결국 오비탈의 n의 준위를 결정하는 것은 주양자수뿐만 아니라 뭐도 관여한다고요? 각 운동량 양자수도 관여하고 거기다가 전자가 공간적인 배양이 달라야 반발력이 더 작아지니까 공간적인 배양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공간적인 배양과 관련된 양자수는 뭡니까? 바로 자기양자수죠. 그래서 자기양자수의 필요성을 잘 설명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38쪽을 보니까 세 번째 다전자 원자의 전자 배치 원리입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인데 파울리 베타 원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한 오비탈에는 최대한 전자가 몇 개까지 채워지더라? 3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고 2개더라. 3개가 되면은 반발력이 너무 커서 전자들의 반발력 때문에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2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은 한 오비탈에 전자가 최대한 2개까지 채워지는데 그 전자들도 스핀 방향이 반대가 돼야 가능한 반발력이 더 작더라. 이 두 가지 내용이 파울리 베타 원리의 핵심 원리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파울리 베타 원리의 핵심 원리를 여러분들 38쪽 아래쪽을 보면 나와 있죠. 한 오비탈에는 최대한 전자가 몇 개까지만 채워진다고요? 2개까지만 채워지더라. 그리고 한 오비탈 내에 존재하는 전자들은 스핀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된다. 이 내용이 파울리 베타 원리입니다. 사전적으로는요, 파울리 베타 원리를 이야기할 때 한 원자 내에 있는 어떠한 전자들도 4개의 양자수가 모두 동일할 수 없다는 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원자 내에 존재하는 전자들을 한번 따져볼까요? 자, 2개의 전자가 서로 다른 오비탈에 있다는 것은 오비탈을 결정하는 것이 주양자수, 각 운동량 양자수, 그리고 자기 양자수죠. 적어도 그 3가지 양자수 중에 한 개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오비탈에 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같은 2px 오비탈에 있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같은 2px 오비탈, 주양자수 n값이 2입니다. 그리고 각 운동량 양자수 l값이 1이에요. 그리고 자기 양자수가 여기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L값이 1이라면은 자기 양자수 값은 0이거나 또는 어때요?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플러스 1. 요 사이, 요 값들 중에 한 개 값이 지금 여기서 X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 오비탈에 존재한다는 것은 주양자수, 각 운동량 양자수, 스핀 양자수가, 자기 양자수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까지가 지금 3개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한 오비탈 내에 있다.
반드시 뭐가 달라야 돼요? 스핀 양자수가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한 개가 만일에 스핀 양자수가 플러스 2분의 1이라면은 다른 한 개는 스핀 양자수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한 원자의 핵 근처에 있는 어떤 전자들도 4개의 양자수가 모두 동일할 수는 없다. 이런 원리가 파울리의 베타 원리인데 이거는 사전적으로 말하는 의미고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스핀 양자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밑에 이 내용이에요. 자, 파울리 베타 원리의 가장 큰 핵심 원리는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한 오비탈, 예를 들어서 EPX 오비탈. 이 EPX 오비탈이라고 하는데 최대한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간다고요? 3개도 안 되고 4개도 안 되고 1개는 됩니다. 그런데 최대한 몇 개? 2개까지만 된다. 요 첫 번째 원리.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울리 베타 원리의 두 번째 내용인데 한 오비탈에 전자가 그러면은 최대한 2개 들어갔다. 그 2개의 전자가 뭐가 다르다? 스핀 양자수가 달라야 한다. 그래야 반발력이 최소화된다는 거죠.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요. 핵 주위에 있는 전자가 2개 이상인 다전자 원자의 전자 배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우프바 원리, 두 번째 훈트의 규칙, 세 번째로 파울리의 베타 원리. 아우프바 원리라는 것은 핵 주위에 전자는 오비탈에 존재한다. 그때 전자는 N의 준위가 더 낮은 오비탈에 먼저 채워지게 되고 그 오비탈의 N의 준위가 어느 오비탈들이 더 낮으냐 그거를 묘사하는 것이 아우프바 원리죠. 두 번째로 훈트의 규칙. 에너지 준위가 동일한 2개 이상의 오비탈일 때는 반드시 어떻게 전자가 채워진다고요? 한 개씩 먼저 채워져야 된다. 그래야 전자 간의 반발력이 최소화된다는 거죠. 따라서 보통 보면은 전자가 채워질 때 보면은 홀 전자가 최대한 많도록 그렇게 채워져요. 그걸 우리가 최대 다중도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파울리의 베타 원리. 한 오비탈에 최대한 전자가 2개까지만 채워지고 2개가 채워질 때도 전자 간의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스핀 양자수 값이 달라야 된다. 한 개가 플러스 2분의 1이면 다른 한 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 수치가 다르다는 것은 바로 스핀 방향이 반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38페이지 밑쪽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 있어요.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오비탈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주양자 수값은 1부터 양의 정수값을 가질 수 있죠. 1, 2, 3, 4와 같은 양의 정수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때 주양자 수가 뭐냐에 따라서 부양자수, 가공종량 양자수 값이 결정되죠. 주양자수 n 값일 때 부양자수는 0부터 시작해서 1, 2, 3, 4, n-1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어요. 주양자수가 1일 때는 부양자수는 1 빼기 1이니까 0만 가능하죠. 주양자수가 2일 때는요, 2 빼기 1이니까 0부터 시작해서 1까지 가능해요. 주양자수가 3일 때는 부양자수는 3 빼기 1이니까 0, 1, 2, 3가지가 가능하죠. 주양자수가 4일 때는 부양자수 값은 뭐가 가능할까요? 4 빼기 1까지니까 3이죠. 그래서 0, 1, 2, 3까지의 값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부양자수 값에 따라서 자기양자수가 결정되는데 자기양자수 ml 값은요. 0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계속 가서 플러스 마이너스 L까지 값을 가질 수 있죠. 부양자수가 0이면은 자기양자수는 0만 가능해요. 부양자수 0일 때는 자기양자수 0만 가능하죠. 부양자수가 1일 때는 자기양자수는 0 플러스 1 마이너스 1. 부양자수 값이 0일 때는 자기양자수 0, 부양자수가 1일 때는 자기양자수는 0 플러스 1 마이너스 1. 부양자수가 2일 때는 자기양자수는 0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부양자수 값이 0일 때는 자기양자수 0, 부양자수가 1일 때는 자기양자수는 뭐라고요? 0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리고 부양자수가 2일 때는 자기양자수 0,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의 총 몇 가지 값이 가능하다고요? 5가지 값이 가능하죠. 부양자수 값이 3일 때는 자기양자수 값이 0,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3의 총 몇 가지의 값이 가능합니까? 7가지의 값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비탈입니다. 오비탈은 정의 3에서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의 조합입니다. 주양자수 1, 부양자수 0, 자기양자수 0인 오비탈. 주양자수 2, 부양자수 0, 자기양자수 0인 오비탈. 주양자수 2, 부양자수 1, 자기양자수 마이너스 1인 오비탈. 주양자수 2, 부양자수 1, 자기양자수 0인 오비탈. 주양자수 2, 부양자수 1, 자기양자수 플러스 1인 오비탈. 그런 방식으로 해서 3, 0, 0인 오비탈, 3, 1, 마이너스 1인 오비탈, 3, 1, 0인 오비탈, 3, 1 플러스 1인 오비탈, 3, 2, 마이너스 2인 오비탈, 3, 2, 마이너스 1인 오비탈, 3, 2, 0인 오비탈, 3, 2 플러스 1인 오비탈, 3, 2 플러스 2인 오비탈.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비탈들을 다 묘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고서 이 오비탈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볼로 표시를 해야 되겠죠. 심볼로 표시할 때는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먼저 주양자수 n 값은 숫자를 사용해요. 1. 주양자수 n 값은 숫자 2를 사용합니다. 주양자수 3인 오비탈, 주양자수 4인 오비탈, 그리고 부양자수도 원래 우리 숫자 쓰잖아요. 근데 주양자수 숫자에다가 부양자수 숫자까지 사용하면 헷갈리죠. 여러분, 부양자수 0인 오비탈은 무슨 오비탈입니까? S. 부양자수가 0인 오비탈 S, 1인 오비탈은 P 오비탈. 그리고 부양자수가 0인 오비탈은 S, 1인 오비탈은 P 오비탈, 2인 오비탈은 뭡니까? T 오비탈이죠. L값. 부양자수가 0인 오비탈은 S, 1인 오비탈은 P 오비탈, 2인 오비탈은 D 오비탈, 3인 오비탈은 무슨 오비탈? F 오비탈이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S 오비탈, 그리고 2S 오비탈, 2P 오비탈, 3S 오비탈, 3P 오비탈, 3D 오비탈, 4S 오비탈, 4P 오비탈, 4D 오비탈, 4F 오비탈이죠. 자, 이 가지는요, 저 오비탈들 각각에 대해서 심볼로 묘사할 때 뭐까지 고려했어요? 주양자수와 부양자수까지 묘사했죠. 이제 자기양자수를 생각해 봅시다. 자, 자기양자수는 여기서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묘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양자수 한 가지밖에 없죠. 묘사할 필요 없어요. P 오비탈은 우리 자기양자수 고르면 어떻게 돼 있던가요? PX, PY, PZ죠. 그 XYZ 중에서 이 숫자가 어느 게 접목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X면 이게 YZ, 이게 X면 이게 YZ, 이게 X면 이게 YZ,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양자수까지 고려하면 EPX 오비탈, EPY 오비탈, EPZ 오비탈. 물론 EPX, EPY, EPZ는 순서를 어떻게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P 오비탈, 3P 오비탈 뭐가 있습니까? 자기양자수가 고려하면 어느 게 XYZ는 모르지만 그냥 우리는 편의적으로 3PX, 3PY, 3PZ라고 표시하면 되겠죠? 그리고 D 오비탈 5가지죠. DX, DY, DZ,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리고 DZ제곱. 어느 게 숫자들의 매치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냥 순서를 적어봅시다. 3DXY 오비탈, 3DYZ 오비탈, 3DZX 오비탈, 3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 3DZ제곱 오비탈. 이게 3DZ제곱일 수도 있고 이게 3DZ제곱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각각의 오비탈,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조합에 의해서 각각의 오비탈이 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교재를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들 교재 앞쪽으로 돌아가서 오비탈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이 31쪽이죠. 31쪽. 오비탈은 핵 주위에 있는 전자의 거동을 파동의 관점에서 묘사를 한 파동 함수에 해당됩니다. 궤도 함수라고 하죠. 자, 이것을 정의 3에 의하면은 양자수 가지고 묘사하면 뭐라고요?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의 조합이다. 이 조합에 의해서 각각의 오비탈들이 이제 묘사가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핀 양자수까지 생각하는데 한 오비탈에는 파울리에 베타울리에면 전자가 총 몇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2개. 그리고 한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반드시 뭐가 달라야 된다? 스핀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겠죠? 한쪽이 플러스 1이면 다른 한 개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이게 전자 스핀 방향이 반대. 그리고 혼택이 중요하면은 이 2p 오비탈들은 n의 줄이가 똑같잖아요. 어떻게 채워집니까? 한 개 채운 다음에 쌍으로 채워지죠. 3s 오비탈 전자 2개 채워지고 3p 오비탈에 채워질 때 전자 어떻게 한 개 채워지고 왜? 전자 간의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훈특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자 쌍으로 채워지죠. 3d 오비탈도 전자 채울 때 어떻게 채워질까요? 3d라고 하는 것까지 똑같죠. 주양자수가 3이다. 그리고 각 운동량 양자수, 부양자수가 2라는 것까지 똑같거든요. 이것들은 n의 준위가 다 똑같아요. 공간적인 배양만 다르죠. 그때는 전자가 홀 전자 형태로 먼저 채워집니다. 훈특이 측에서. 그리고 전자가 쌍으로 채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쭉 채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상에서 핵의 위치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핵의 위치가 여기 있다. 첫 번째 전자 껍질까지가 N. 전자 껍질은 주양자수입니다. 전자 껍질 번호는요, 주양자수고, 핵을 기준해서 요까지가 첫 번째 전자 껍질입니다. N이 2까지가 몇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전자 껍질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전자 껍질의 영역은요, 첫 번째 전자 껍질의 공간적 영역을 그냥 포함해요. 첫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전자 껍질, 세 번째 전자 껍질이 각각 분리된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전자 껍질은 첫 번째 전자 껍질 영역을 공간적으로 포함하죠. N 값이 3인 오비탈이 세 번째 전자 껍질이고, 요까지가 세 번째 전자 껍질인데, 세 번째 전자 껍질은 핵 바로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요까지가 세 번째 전자 껍질이에요. 이까지가 첫 번째 전자 껍질, 이까지가 두 번째 전자 껍질, 그리고 이까지가 세 번째 전자 껍질. 그러면 네 번째 전자 껍질은 n equal 4인 거니까 핵을 기준으로 해서 요 정도까지가 네 번째 전자 껍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전자 껍질을 기준으로 해서 오비탈의 개수를 볼까요? 오비탈의 개수가 몇 개냐면은 여기는 한 개. 오비탈의 개수 몇 개입니까? 4개죠? 오비탈의 개수 세 번째 전자 껍질은 몇 개입니까? 9개. 네 번째 전자 껍질은 그런 방식으로 하면 몇 개? 16개죠. 이거 어떻게 나왔냐면은 한 개라는 것은 1의 제곱입니다. 4개라는 것은 2의 제곱. 9개라는 것은 3의 제곱, 그리고 16이라는 것은 4의 제곱이죠. 뭐의 제곱계입니까? 예, 주양자수 1의 제곱, 주양자수 2의 제곱, 주양자수 3의 제곱, 주양자수 4의 제곱. 그래서 각각의 전자 껍질에서 존재할 수 있는 최대 오비탈의 수는 바로 n제곱계다. 주양자수의 제곱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전자의 개수는 한 오비탈에 무조건 최대한 2개가 채워지니까 최대로 존재할 수 있는 전자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바로 전자의 개수는 2n 제곱개가 되겠죠. 오비탈의 개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38쪽까지 우리는 오비탈, 그리고 양자수, 유효 핵전화, 그리고 매듭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전자 원자의 전자 배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각각의 오비탈에 전자가 배치가 되는 것을 묘사하는 전자 배치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핵 주위에 있는 전자의 거동을 묘사를 할 때는요, 수학적으로 묘사를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거를 오비탈을 양자수,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를 이용해서 오비탈을 이렇게 비교적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핵 주위에 있는 전자가 각각의 오비탈에 어떻게 존재하냐, 어떤 오비탈에 존재하냐 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39축에 있는 전자 배치도입니다. 소듐이라고도 하고 나트륨이라고 하는 원소는 11번 원소입니다. 이 11번 원소에 전자가 채워집니다. 이 위치를 핵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1s 오비탈만 있죠. 1s 오비탈에 전자가 1개,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껍질은 2s 오비탈과 2p 오비탈이 있는데 2s 오비탈에 전자 1개, 2개, 2p 오비탈에 훈특이 측에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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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쌍으로 채워지니까 여기까지가 총 몇 개 채워졌어요? 10개 채워졌죠. 그 다음에 3s 오비탈에 마지막으로 전자가 11문제 전자가 채워졌습니다.
1s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지고 2s 오비탈에 채워지고 2s 오비탈에 채워지고 2p 오비탈에 채워지고 2p 오비탈에 채워진 후에 3s 오비탈에 채워진다는 것은 다전자 원자의 전자 배치 원리에서 아웃파 원리죠. 그 다음에 2p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질 때 쌍으로 채워지고 쌍으로 채워지고 쌍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개씩 먼저 채워지고 쌍으로 채워진다는 것이 훈트 규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각각의 오비탈에 전자가 최대한 몇 개까지? 2개까지 채워지면서 스핀 방향이 반대다라고 하는 것이 파울리의 베타 원리죠. 그래서 이 소듐의 전자 배치도가 이렇게 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자 배치도를 좀 심플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여기 1s 오비탈에 전자 채워진 것부터 2p 오비탈까지 전자 채워진 것은 네온이라고 하는 원자 전자 배치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18쪽의 전자 배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하고 3s 오비탈에 한 개 더 있더라.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요 내용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s 오비탈의 전자 2개, 2s 오비탈의 전자 2개, 2p 오비탈의 전자가 총 6개, 3s 오비탈의 전자 1개. 대신에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단점은 있어요. 요 2p 오비탈의 전자 채워질 때 어떻게 채워졌는지 모르죠. 훈트 규칙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요 1s 오비탈이나 2s 오비탈이나 2p 오비탈이나 3s 오비탈 이 전자들이 스핀 방향이 서로 반대로 묘사가 되어서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심플하게 묘사하죠. 여기서도 이까지는 네온하고의 전자 배치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묘사하면서 다 간단하게 묘사할 수 있죠. 그래서 전자 배치도는 이 시험 문제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든지 또는 대학원이나 또는 전공 교재에서 이 표시라든 간에 이 네 가지로 표시할 수 있는데 보통 가장 많이 묘사하는 방식이 세 번째 이해 방식으로 가장 많이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네 가지 방식에 모두 익숙해져 있대. 특별히 세 번째 방식에 익숙할 때 기본적으로 다전자 원자의 전자 배치 원리를 같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연습을 해봅시다. 여기 1번 수소부터 시작을 해서 18번 아르곤까지 전자가 어떻게 채워지는지에 대해서 연습해 봅시다. 원자 번호와 중성 상태에서의 총 전자수가 똑같습니다. 수소 1번 원소죠. 1s 오비탈의 전자 1개. 헬륨 2번 원소입니다. 1s 오비탈의 전자 1개, 2개. 전자 스핀 방향이 반대라는 것은 파울리의 베타 원리죠. 리튬 3번 원소입니다. 1s 오비탈의 전자 1개, 2개. 그리고 세 번째 전자가 2s 오비탈. 그리고 베릴륨 4번 원소죠. 1s 오비탈의 전자 1개, 2개. 그리고 2s 오비탈의 전자 1개, 2개. 5번 원소 붕소. 1s 오비탈의 전자 2개. 그리고 아웃파울리에서 2s 오비탈의 전자 2개, 그리고 아웃파울리에서 2p 오비탈의 전자 1개. 그 다음에 6번 원소, 탄소. 1s에 2개, 2s에 2개, 그리고 2p 오비탈의 전자 2개인데, 훈트 규칙에서 전자 각각 1개씩 채워지죠. 그 다음에 7번, 칠소도 마찬가지. 전자가 1s 오비탈에 2개, 2s 오비탈 2개, 그리고 훈트 규칙에다 각각 2px, 2p와 2pz에 1개씩 채워지죠. 8번 원소 산소, 1s 오비탈의 전자 2개, 2s 오비탈 전자 2개. 나머지 전자 4개가 어떻게 채워지냐? 1개, 1개, 1개 채워지고 마지막 8번 전자가 어쩔 수 없이 쌍으로 채워지죠. 무슨 규칙입니까? 훈트 규칙. 9번 플로로 같은 경우도 1s 오비탈 전자 2개, 2s 오비탈 전자 2개, 2p 오비탈의 전자 1개, 1개, 1개 채워지고 마지막 2개 전자가 이렇게 쌍으로 채워지죠. 10번 네온 1s 오비탈의 2개, 2s 오비탈 2개, 2p 오비탈의 1개, 1개, 1개 채워지고 쌍으로 채워졌죠. 11번 나트륨 소듐입니다. 1s 오비탈에 2개, 2s 오비탈에 2개, 2p 오비탈에 어때요? 1개, 1개, 1개 채워지고 전자가 쌍으로 채워졌어요. 10개가 채워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1번째 전자가 3s 오비탈에 채워졌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전자가 이런 식으로 채워졌는데 예를 들어서 15번 인을 볼까요? 인을 보니까 전자가 15개예요. 1s 오비탈에 2개, 2s 오비탈에 2개, 2p 오비탈에 훈트 규칙에서 1개, 1개, 1개 채워지고 쌍으로 채워져서 이렇게 채워졌죠. 그리고 11번째 전자가 3s 오비탈의 전자 2개, 그리고 3p 오비탈의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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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규칙? 훈트 규칙이죠. 여기 인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요까지가 뭐하고 전자 배치가 같아요? 네온하고 전자 배치가 같잖아요. 그래서 이까지를 줄일 때 네온과 전자 배치가 같고, 그리고 3s 2개, 3p 오비탈의 훈트 규칙에 1개씩 채워졌다.
아르곤 같은 경우는 18개의 전자 채워지니까 이렇게 아웃밸류에서 1s 다 채워지고 2s 다 채워지고 그 다음에 2p에 채워지는데 훈트 규칙에서 한 개씩 채워지고 쌍으로 채우고 아웃밸류에서 3s 오비탈에 채워지고 그리고 3p 오비탈에 채워지는데 훈트 규칙에서 한 개 채워지고 쌍으로 채워지고 각각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한 2개까지 존재하면서 스핀 방향이 반대라고 하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도 잘 만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8번 원소까지 전자 배치를 봤다 그러죠. 자, 18번 원소 다음에는 몇 번 원소입니까? 19번 원소죠. 19번 포타슘. 18번째 전자까지는 뭐하고 똑같아요? 아르곤 18번째 전자까지 채워진 거하고 똑같죠. 그리고 19번째 전자가 어디에 채워질까요? 4s 오비탈에 1개. 20번 칼슘 같으면은 18번째 전자까지는 아르곤과 전자 배치가 같고 그리고 나머지 2개가 4s 오비탈에 전자가 2개가 채워지겠죠. 21번부터는 전이금속 원소입니다. 전이금속 원소고 이 전이금속 원소의 전자 채워진을 보니까 18번째 전자까지는 아르곤과 전자 배치가 같고 그리고 4s 오비탈에 2개가 먼저 채워지고 나머지 21번째 전자가 어디 채워집니까? 3d 오비탈이죠. 왜 4s 오비탈에 먼저 채워지고 3d 오비탈이에요? 4s 오비탈이 3d 오비탈보다 아웃밸류에는 n 준위가 더 낮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3d 오비탈에 이제 전자가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전이금속 원소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 전이금속 원소의 전자 배치에서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될 게 있죠.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전자가 들어올 때도 어디부터 들어와요? 여기 4s 오비탈에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때요? 3d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전자가 떨어질 때도 어디부터 떨어지냐면은 들어오는 거 역순이 아니에요. 4s 오비탈부터 먼저 떨어지고 3d 오비탈에서 전자가 떨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되죠. 여러분들 교재 39쪽을 보세요. 바로 2번 전이원소의 전자 배치에서 조심해야 될 것. 기획을 보니까 전자가 채워질 때도 4s 오비탈, 3d 오비탈. 전자가 떨어질 때도 어때요? 4s 오비탈에 먼저 전자가 떨어지고 3d 오비탈에 전자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철은 26번 원소입니다. 전자가 원자 상태에서 26개겠죠. 18번째 전자까지는 아르곤과 전자 배치가 같습니다. 19번째, 20번째 전자가 4s 오비탈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21번째부터 26번, 21번째부터 26번째 전자까지가 3d 오비탈 채워지는데 21번째 전자, 22번째 전자, 23번째 전자, 24번째, 25번째 전자가 각각 홀 전자를 채워주세요. 무슨 규칙입니까? 훈트 규칙이죠. 그리고 26번째 전자가 이렇게 쌍으로 채워졌어요. 자, 이렇게 4s 오비탈은 먼저 채워지고 3d 오비탈 채워졌는데 철이 플러스 2가가 되면 전자 2개가 떨어지죠. 떨어질 때도 어디부터 떨어진다고요? 4s 오비탈. 그래서 4s 오비탈의 전자가 2개 먼저 떨어졌기 때문에 3d 오비탈이 6개 남은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철이 플러스 3가가 되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자의 반발력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쌍으로 존재하는 것 중에서 전자가 떨어지지 여기서 전자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더래요. 이렇게 떨어져서 홀 전자 수가 5개가 존재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사주기 전이금속 원소에 대해서 특별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디귿의 내용을 볼까요? 중성 상태에서 24번 크롬과 29번 구리는요 4s 오비탈의 전자가 2개가 아닌 몇 개가 존재하더라? 1개가 존재하더라. 이것은 훈트의 규칙 때문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 21번 스칸디움 같으면은 4s 오비탈에 2개가 먼저 채워지고 3d 오비탈에 나머지 마지막 21번째 전자가 채워졌죠. 이렇게 해서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아연까지 계속 4s 오비탈에 2개 채워지고 나머지가 3d 오비탈을 채워줄 줄 아는데 예외가 있다고요. 누가 예외라고요? 24번 크롬과 29번 구리가 예외라는 거죠. 이것들은 전자 간의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홀 전자를 많게 한다는 하는 훈트 규칙 때문에 예외이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러므로 24번 크롬이다라고 하면은 18번 전자까지는 아르곤과 전자 배치 같아요. 4s 오비탈의 전자가 몇 개라고요? 1개입니다. 3d 오비탈의 전자가 각각 어떻게
각각 전자가 홀 전자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전자 배치를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3D 오비탈에 5개, 4S 오비탈 1개 이 상태죠. 29번 쿠리도 마찬가지로 조심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29번 쿠리 같은 경우에도 4S 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 2개가 아니라 1개. 그러면 3D 오비탈에 나머지 10개의 전자가 이렇게 채워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원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서 조심하셔야 된다. 저 모든 것들은 무슨 규칙 때문이더라? 훈트 규칙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40쪽을 보면은 예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주기율표의 2주기에서 4주기 원소의 일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시되는 원소의 바닥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원자가 전자의 유핵전하는 F하고 리튬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유핵전하를 이야기했죠. 자, 2주기 원소 리튬부터 시작해서 베릴륨 그리고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르 어디로 가면 갈수록 플로르 쪽으로 가면 갈수록 같은 2주기 원소면서 원자 번호 Z값이 커지죠. 따라서 유핵전하가 어떻게 돼요? 점점 커져요. 그래서 F가 리튬보다 유핵전하가 더 크다라고 하는 일반의 설명 옳습니다. 2번 홀 전자의 수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자, 이 24번 크롬 같은 경우에는 18번 전자가 아르곤과 전자 배치 같죠? 4s 오비탈의 전자 몇 개? 1개. 그리고 3d 오비탈의 전자가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이렇게 홀 전자로 존재한다고 했죠? 24번 크롬이 그런데 25번 망간을 보면은 4s 오비탈의 전자가 18번째 전자까지는 아르곤과 전자 배치가 같아요. 19번째, 20번째 전자가 4s 오비탈에 채워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21번째부터 25번째 전자까지가 이렇게 홀 전자 상태로 채워졌죠. 그래서 홀 전자는 망간 같은 경우는 몇 개냐면은 5개였어요. 근데 철은 바로 앞에서 풀어보니까 홀 전자의 개수가 3d 오비탈에 총 몇 개가 나왔었어요? 19번째, 20번째 전자가 4s 오비탈에 2개가 채워지고 훈트 규칙에서 이렇게 채워진 다음에 쌍이 있기 때문에 홀 전자의 개수가 4개죠. 그래서 홀 전자의 수는요. 망간이 5개로 철 4개보다 더 많습니다. 이번의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3번 Ep전자의 유핵전하는 F하고 Cl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냐? F의 Ep전자, 그래서 Cl의 Ep전자인데 F는 이것이 9번 원소입니다. Cl은 17번 원소죠. 핵의 양성자 수가 F보다는 Cl이 더 많아요. 핵의 양성자 수가 더 많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EP 오비탈의 전자라도 핵이 어때요? 더 세게 끌어당기죠. 따라서 같은 족 원소인 F보다 Cl이 똑같은 지금 여기서는 Cl이 3주기 원소니까 3p 오비탈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p 오비탈을 비교하고 있어요. 같은 2p 오비탈이라도 핵의 양성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자를 더 세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유핵 전하가 더 크겠죠. 그래서 F보다 Cl이 큰데 이선 F가 더 크다기 때문에 3번의 설명이 틀렸습니다. 4번 쿠리의 전자 배치도는 이렇게 24번 크롬 그리고 29번 쿠리의 경우에는 이 바닥 상태에서 4s 오비탈 전자 몇 개? 1개였죠. 그래서 쿠리의 전자 배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철 3가의 홀 전자수가 어떻게 되냐? 철이 플러스 2가가 되면 4s 오비탈의 전자 2개가 먼저 떨어지죠. 그리고 철 3가가 되면은 요 전자들 중에서 쌍으로 있는 전자가 탁 떨어지면서 홀 전자의 개수가 몇 개? 5개로 존재하죠. 선택지 5번의 설명도 옳습니다. 여기 이 예제 문제, 40쪽의 예제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옳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 설명하겠습니다.